안녕하세요. 조이브 클럽의 조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앤드류 양의 보통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죠. 네, 누가 이길까요? 저자는 이 책에서 보통 사람을 정의 내릴 때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을 봤더니 보통은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나오지 못했더라. 대학을 1년 정도 다녔거나 고등학교만 졸업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 3만 6천 달러 정도? 네, 원달러 1134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천만 원이 있고요. 대부분이 그 달 벌어서 그 달 쓰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만 원이 있어서 주식 투자할 돈도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통계치의 중앙값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50%는 이거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는 사실 우리도 급여가 로그인, 로그아웃 하기 때문에 그 달 벌어, 그 달 쓰기 바쁜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책에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에서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일자리 빅뱅이 다가온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유사합니다. 근데 이 책은 첫 장면부터 좀 세게 나왔던 게 저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첫 줄이. 이 책은 기술 거품의 중심에 서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쓰였다. 그래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타이완 이민 2세거든요. 그래서 음, 이민자로서의 그 백인 사회에서 좀 차별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해서 이제 벤처를 통해서 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경제가 미국 땅 안에 벌어지고 있더라. 근데 이거는 한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국을 이 저자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경제 수준이 높은 곳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활기차고 경쟁력 있고 유명한 회사로 넘쳐났다.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대학 졸업생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창업이 일상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한때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정반대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사는 도시를 부끄럽게 여기고 조롱하는 시민이 많아서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 살다가 미주리로 왔는데 아니 왜 이리 서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질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주민들은 자기가 사는 곳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꾸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첫 번째 도시는 딱 봐도 서울이고 이렇게 대입을 하자면 나머지는 지방의 도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상하지가 않는 것. 그래서 왜 이런 건 정말 미국하고 똑같이 가는지. 그리고 심지어 서울도 이제 강남과 강북이 많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남 살다 강북 가면 왜 이리 이사 왔어요? 이런 질문 또 똑같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젊은이들을 연구해 봤더니 여기 시카고 대학의 에릭 허스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 청년들이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비디오 게임 하나? 아니면 비디오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게임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걸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좋아서 했을까요? 네, 결과는 이 게임, 비디오 게임이 좋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일처럼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주당 40시간. 네. 그런데도 20대 청년들은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런 젊은 남성들이 20대 시절에는 행복해 하다가도
이제 3, 40대가 되면 행복도가 뚝 떨어진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로서 뭔가 성취하고 자금을 모으고 이런 거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다시 게임을 하고 도박, 약물,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했던 22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임을 할 때는 내가 몇 시간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할 때는 내가 하게 될 일의 양과 보상이 불확실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정말 뭐 내가 이걸 해서 등급이 올라가고 아이템을 사고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확실히 남자들은 이래서 우리 아들도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반추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강화, 예를 들면 뭐 칭찬이라든가 페이가 더 올라간다라든가 뭔가 명예를 더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닌데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겠구나.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피터 터칭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역사상 등장했던 여러 사회를 분석해 봤더니 이 정치적 불안정 그 즈음에 구조적으로나 인계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나더라. 첫 번째는 엘리트의 공급 과잉과 분열. 두 번째는 생활 수준 하락으로 나타나는 대중의 빈곤. 네, 마지막 재정 위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50년대하고 너무 유사하다. 더 놀라운 점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회가 격변을 겪을 가능성 있는 역사의 전환기에 급격히 다가서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타이완이어서 그 동양인이어서 더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가장 위험한 건 가난한 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어, 정치 선거에서도 그게 드러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말로는 샤이 트럼프 하는데 사실상 아, 많은 미국인들 중에 백인들 중에 특히나 가난한 백인 남성들이 내가 나 자신을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결국은 잉여 인간이었어. 나 실패자였어. 그러면 백인 국수주의 집단이 직결이 될 수도 있고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가 인종차별, 여성 혐오 이런 게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불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그러면 해결책은 뭔가 저자는 여기에서 자유배당 기존의 그 일자리 빅뱅이 다가온다 해서 기본소득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부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배당을 도입하고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 대부분은 이제 대체하는 게 좋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알래스카주의 이 기본소득이었어요.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1976년부터 주 소유 땅에서 나는 석유를 팔아가지고 1년에 몇십억씩 그 수입이 발생하면 그거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이미 1982년부터 1000달러에서 2000달러, 네, 뭐 100에서 200만 원 넘는 그 돈을 석유 배당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4인 가구가 되면 8,000달러가 되잖아요. 네. 907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큰 돈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배당금으로 인해서 빈곤의 4분의 1이 감소했고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기금을 만드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뭘로 이렇게 배당을 해야 되나? 이 자금이 참 나라에 자원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간에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임뱅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내 200개에 이르는 공동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공동체 내에서 그걸 신용 포인트로 쌓는 거예요. 그럼 그 포인트를 네, 시간과 교환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혼한 싱글맘이 집 고치는데 굉장히 큰 돈이 들잖아요. 미국은 특히나 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주변에서 타임뱅킹 이용해봐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내 집을 이렇게 고쳐줄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도와주고 자신도 이 도움 받은 것을 나는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요리로 그리고 다른 집의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 비슷한 거를 봉사 몇 시간 했더니 나중에 나이 들면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공동체도 살리고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이고 좋았던 것은 뭐 어쨌든 우리가 사회가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상층부부터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것도 어찌나 똑같은지. 네. 사실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강연료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네. 전임 대통령은 공개적인 행사나 돈벌이를 위한 자리에 나서지 않는 것이 원래 오랜 관례였는데 이 좋은 관례가 깨지고 네. 수입료 굉장히 많이 이사직 수락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내가 이사직을 수락하게 되면 고려해야 되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죠. 차라리 대통령의 급여를 지금 현재 40만 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4억 5천인데 이거를 10배를 더 올리고 대신에 나중에 이런 강의를 다니지 못하게 해라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장관과 각종 규제기관의 수장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저도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국민의 세금이 어문데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해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미국 그 대형 은행들은 세금으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왜 자기네들이 세금을 안 내고 세금으로 내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네,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이런 회사들이 네, 나가면서 CEO들은 몇 억씩 챙겨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본인도 그래요. 이게 좀 너무 급진적인가? 그런데 이 시장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이익보호법 등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든지 아니면 연방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이 있다면 그 CEO와 최대 주주를 벌금 때리거나 아니면 구제금융 1억당 1억 달러씩 그러면 한 달씩 교도소에 구금해라. 그래야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책임을 지는 뭔가의 액션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자는 이 책의 마무리를 마크 에드먼드 교수님의 글로 네, 끝을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구 문화에서 역사상 중요시했던 게 세 가지가 네,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역사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사, 두 번째 성인, 세 번째 사상가. 네, 그래서 전사에게 첫 번째 덕목은 용기죠. 근데 요즘은 네, 용기 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성인은 동정심.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더 테라사, 네,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플라톤, 칸트 이런 분이 사상가의 사색이 해당되는데 오늘날은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사라지고 중산층의 가치를 지닌 세속적인 자아가 이제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데 남보다 앞서가는 것 이걸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금융이 용기이고 포장이 동정심이고 코딩이 사색이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코딩 필요하죠. 네. 근데 정말
오늘날의 대학도 학교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네, 일침을 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네, 앤드루 양의 보통 사람들의 전쟁을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